어느 비 오는 가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비교적 낡았지만 주변이 조용하고 생활하기 편리해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중 한 세대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신혼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바빴고 아내는 프리랜서 작가로 집에서 일했다. 아내는 이사 온 처음 며칠 동안 혼자 집에 있을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우스워 보여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느낌은 더욱 강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은 매일 비슷한 시각, 해가 저물고 어둑해질 무렵이면 코앞에서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안에는 그녀와 고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까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돌아오지 않는 날이었다. 아내는 거실에서 작업을 하다 이상한 소리를 다시 들었다. 이번엔 분명히 가까웠다. 너무 가까워서 마치 자신의 목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놀라 소리가 들린 쪽, 부엌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눈앞에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다. 부엌 문틈 사이로 얼굴 하나가 빠져나와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했으며 눈동자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검고 깊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엌 문턱에 걸려 넘어져 그만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고통에 겨운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방금 본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느새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추슬러 일어난 아내는 날카로운 통증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심장 박동이 제대로 가라앉기도 전에 남편이 돌아왔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했지만 남편은 술 기운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아내는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 낮 동안에는 창문과 커튼을 모두 열어 최대한 밝게 유지했고 남편이 없는 밤이면 불을 끄는 것도 꺼려졌다. 그럼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이어졌다. 종종 방 안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거나 고양이가 전혀 없던 방향을 노려보며 하악질을 하는 등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아내는 설거지를 하려 주방 싱크대로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리 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똑딱 떨어졌다. 아내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을 보니 천장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무언가 어렴풋이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내는 남편을 불렀고 그는 사다리를 가져와 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천장에 작은 패널을 밀어 올리자 단열재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빈 공간이 드러났다. 남편이 손전등을 비추자 그곳에서 바라보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사라졌다고 믿은 얼굴의 주인이었다. 그는 허겁지겁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남편이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잡고 천장에서 끌어내렸다. 그는 놀랍게도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세입자로 얼마 전부터 아파트 내 빈 공간을 통해 다른 세대들을 몰래 관찰하며 접근했던 것이었다.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고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그 세입자는 즉시 체포되었다. 아내는 그제야 그동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불안한 여운은 계속 남았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려 했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포감과 불안함을 지닌 채로 또 다른 평범한 밤이 지나갔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던 나에게는 오래된 초등학교 친구인 지훈이 있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그 마을에서 자주 놀았고 학교가 끝난 후엔 근처 숲속에서 모험놀이를 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지훈은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 갔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을에 남아 계속 생활하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 어느덧 여름방학이 되던 해였다. 일상에 지친 나는 오랜만에 마을을 다시 찾은 지훈과 함께 친구였던 다른 몇 명과 함께 모이기로 했다. 우리는 오랜 회포를 풀고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때 누군가 옛날에 가끔 들어가곤 했던 숲 이야기를 꺼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야기되던 곳이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옛날에 불이 났던 고택이 있는데 그곳에서 영혼이 떠돌고 있어 밤이 되면 기묘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우리는 어릴 적 호기심에 그곳에 가끔씩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특별한 것을 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술 기운에 취해 있던 우리는 자극적인 이야기와 호기심에 빠져 그날 밤 다시 한번 그 숲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우리는 손전등과 술병 몇 개를 챙겨 숲으로 향했다. 숲에 다가갈수록 우리는 마을의 소음에서 멀어져 갔다. 숲 속은 고요했고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어둠이 우리를 휘감았다. 싸하는 바람 소리와 나무 사이사이에 스치는 풀벌레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그곳을 찾으니 방향 감각이 떨어져 조금 헤맸지만 결국 우리는 문제의 고택에 도착했다. 달빛의 어슴풀에 드러난 고택은 세월의 흐름 속에 더욱 낡고 위태로워 보였다. 우리가 탐험을 시작하려는 그때 갑자기 지훈이 멈춰서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방금 누구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는 낮게 속삭였다. 나머지 우리도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때였다. 고요함 속에서 어디선가 낡은 목재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낮고 끈적끈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순간 등골이 오싹하며 소름이 끼쳤다. 우리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보며 반사적으로 웃었지만 모두의 눈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지훈이 먼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난 곳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어두운 고택 내부로 들어섰다. 오래된 나무 계단은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 삐걱거렸고 먼지 쌓인 창문 틈새로 흐릿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다. 2층에 올라서던 중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여기? 우리는 모두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마치 어디에 갇힌 사람처럼 애처롭고 간절했다. 우연히 잔뜩 긴장한 상태였던 우리는 서로를 향한 어떠한 안전장치 마냥 손을 꽉 잡고 손전등을 한 곳에 비추며 소리가 들려오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방에 도착하자 문이 덜컥 열리며 안이 드러났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은 망가진 가구와 쓰레기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그런데 방 한가운데 오래된 낡은 거울이 하나 서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거울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오싹한 공기가 휘마르기 시작했다. 지훈이 가장 용감하게 다가가 거울 앞에 섰고 우리는 그 뒤에서 바라보았다. 순간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왜곡된 형상 사이에서 기묘한 얼굴 하나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기다리다 잠에서 깬 것 같은 깊은 슬픔과 원한이 서려 있었다. 그 얼굴은 입을 벌려 다시 한번 여기 라고 속삭였고 우리는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와 숲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와 결국 아무런 말도 못하고 흩어졌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 모두를 괴롭혔다. 그 후로 우리는 절대 그 숲에 다시 가지 않았다. 지금도 그 거울에 비치던 얼굴과 그 기묘한 속삭임이 머릿속을 맴돈다. 혹시 그때 우리가 듣던 목소리가 그 저주받은 고택에 머물러 있는 영혼의 간절한 부탁이었던 걸까? 그 진실은 여전히 숲속 어딘가 덧없는 세월 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외딴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녀 민정이의 경험담이다. 민정이는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한동안 고향 마을을 떠나 있었다. 하지만 여름 방학이 되자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늘 비밀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민정이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이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숲 깊숙한 곳에 오른 바위라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밤이 되면 그곳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가 누군가의 원혼이 바위에 깃들어 밤마다 울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잠들지 못한 민정이는 바람을 쐬러 집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문득 그 전설에 대해 생각이 났다. 울음 바위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사로잡힌 민정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숲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 안은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고 주위는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민정이는 겁내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 속의 울음 바위
라는 거대한 바위를 발견하게 되었다. 바위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묘한 오싹함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민정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는 바위에서 나는 듯했다. 겁이 난 민정이는 황급히 바위에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땅에 붙은 듯한 끔찍한 느낌이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민정이의 바로 뒤에서 멈췄다. 두려움에 휩싸인 민정이는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정아. 민정이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아침이 되어 그녀의 부모가 숲에서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다. 깨어난 민정이는 밤새 겪은 일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꿈을 꾼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정이는 자꾸만 그 날의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았고 놀랍게도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울음 바위에서 의문의 여성을 만났고 이후로 기이한 일들이 계속되었다고 했다. 민정이는 이러한 일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들의 조언을 듣기로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울음 바위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함께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적어보라고 제안했다. 민정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숲을 찾아가 노트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다. 그러던 중에 민정이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본 여자의 모습이 어릴 적 사라진 자신의 사촌 언니 영희와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희는 10년 전 이 바위 근처에서 실종되었고 그네 돌아오지 못했다. 민정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영희의 홀령이 바위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도 민정이는 매년 그 여름이 되면 울음 바위를 찾아가 사라진 언니를 위해 기도를 드렸고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민정이는 그것이 언니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숲에 울음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리고 민정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곳을 찾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위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가 담긴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다.